엄마 힘들지 않았어? 너희들이 있어서 괜찮았어.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할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라고, 할머니를 10년간 돌본 그분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빛나는 이야기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더 큰 이야기가 바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밭에 계셨고,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엄마 뭐해? 응, 빨래해. 엄마 어디가? 밭에 좀 다녀올게. 엄마 언제 와? 저녁 전에 올 거야. 짧은 대답들.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에게도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라는 역할로만 봤던 거죠.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없으면 안 되지만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로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던 날도 그랬어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는 벽에 기대 한참을 계셨고 형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누나는 눈물을 흘렸는데 어머니만 담담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돌봐드려야 하나요? 주의할 점이 뭔가요? 약은 언제 드려야 하나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는 강하구나.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때 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해야 했던 거였는데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으니까. 할머니 병이 시작된 초기는 끔찍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가 또 집에 가야 한다며 신발을 신으려 하셨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 여기가 집이라니까. 할머니는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 울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거실로 나가 혼자 답답해 하셨죠. 그때마다 어머니가 조용히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안아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무섭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으셨죠. 그저 할머니를 계속 안아주고만 계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 부모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당신도 힘든데 내가 화까지 내고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해해요. 그런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아버지가 지치고 화내실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모든 걸 받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슬픔도, 아버지의 분노도, 가족의 불안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뭔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죠. 제가 첫 직장 다닐 때였어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갔는데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방에 계셨어요. 팔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옷을 갈아입히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차가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모든 과정. 저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해본 것처럼. 그제야 깨달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가 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아침에 할머니가 깨끗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계시는 게 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이었구나.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온 가족이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매일 밤 교재를 펼치고 공부하시는 아버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노트에 필기하시는 모습. 50대 중반의 나이에 어려운 의학 용어들과 씨름하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아빠 화이팅!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동안 어머니가 뭘 하고 계셨는지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봤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집중해서 책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할머니 방에 계셨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걷어차실 때마다 다시 덮어드리고 뒤척이실 때마다 자세를 고쳐드리고 중얼거리실 때마다 손을 잡아드리면서 1시간에 한 번씩 밤새도록 계속 아버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소란 피우지 않도록 어머니가 혼자 밤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시험 합격 발표가 난 날 합격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집에 오셨어요. 온 가족이 축하했고 동네 사람들도 칭찬했죠.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효자시네요. 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다 집사람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어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가 뒷마당에 혼자 앉아 계신 걸. 눈가가 붉은 채로. 엄마 울었어? 아니야. 바람이 차가워서. 하지만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에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씻기실 때 물을 미리 데워놓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수건을 준비하고 갈아입힐 옷을 꺼내놓는 것도, 씻기고 나서 젖은 수건을 빨래하는 것도, 아버지가 할머니께 식사를 드릴 때 부드럽게 조리하고 적당한 온도로 식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건 어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안 드시면 다시 데워서 드리고 그래도 안 드시면 메뉴를 바꿔서 다시 준비하는 것도, 아버지가 할머니 약을 챙기실 때 그 약들을 시간별로 나눠놓고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살피는 건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할머니와 산책을 나가실 때 휠체어를 닦고 담요를 준비하고 간식을 챙기는 것도 어머니였고요. 모든 것,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늘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으니까. 그게 어머니가 원하던 자리였어요. 첫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으로 옮기기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할머니 돌보는 거 도와줄게. 일주일. 고작 일주일을 해봤습니다. 첫째 날 새벽 5시 기상.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둘째 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안아서 옮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셋째 날 할머니가 밤에 깨서 2시간마다 확인해야 했어요. 넷째 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할머니가 한 입 드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싫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다섯째 날 할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울 뻔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여섯째 날 전신이 근육통이었어요. 샤워하다가 울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곱째 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못하겠어. 미안해.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내가 도와주려고 한 것만으로도 고마워. 일주일. 고작 일주일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10년을 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너무 늦게 깨달아서. 어느 날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공책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일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3년 3월 1일 새벽 6시 기저귀 교체, 체온 36.5도 정상, 아침 8시 식사 반 그릇 드심,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심, 오전 10시 화장실 다녀오심, 낮 12시 점심 4분의 3 드심, 오후 2시 낮잠 1시간, 오후 4시 간식 바나나 반 개, 저녁 6시 저녁 식사 처음엔 거부하심, 30분 후 제시도 하니 드심, 밤 10시 취침, 새벽 2시 깨서 거실 돌아다니심, 화장실 다녀오시게 하고 재취침, 특이사항 오른쪽 엉덩이에 약간 빨갛게 변한 부분 발견, 욕창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 내일 할 일 엉덩이 부위에 보습 크림 발라드리기. 저녁 메뉴 부드러운 생선으로 바꿔보기. 체위 변경 더 자주 하기. 다음 장, 그 다음 장.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은 한 권이 아니었어요. 5권이 넘었습니다. 10년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빼곡하게 채워진 기록들. 어떤 날은 오늘 어머님이 웃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잘해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으신 상태. 손을 잡아드렸더니 약하게 힘을 주심. 어머님 사랑합니다 말씀드림. 내일이 두렵다. 하지만 어머님의 평안을 빈다. 공책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매일 쓴 거야? 응. 왜 이런 걸? 혹시 몰라서.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해두면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더 잘 돌볼 수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 어머니는 1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하지 못하신 관찰일지를 써오신 거였어요.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엄마, 왜 우니?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 이게 별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본인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였는데 그날따라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계셨죠. 어머님, 저예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네,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워. 잘 살아. 그게 할머니가 어머니께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였어요. 평생 처음 듣는 소리내서 우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님이 고맙다고 하셨어. 나한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셨어요. 당신이 정말 잘해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아셨어. 내가 자격증 따고 돌본 것보다 당신이 뒤에서 해준 게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가 더.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 없었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어.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세요. 습관이 된 거죠.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아직 할 일 많아. 어머니는 매일 할머니 방을 청소하세요. 이제는 빈 방이지만 왜 매일 청소해? 아무도 안 쓰는데. 어머님 방인데 깨끗해야지.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챙기세요. 아침 식사, 약 챙기기, 옷 준비하기. 40년 넘게 해온 일들을 오늘도 묵묵히 하고 계세요. 엄마는 언제 쉬어? 쉬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다들 건강하면 됐지. 어머니에게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식사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어머니의 행복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했어요. 엄마, 왜? 미안해. 뭐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가 대단해?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에 무너졌을걸?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도 다. 아니야. 아빠가. 알아. 아빠도 엄청 노력하셨어. 근데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아들.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 어떤? 엄마 같은 사람.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나 같은 사람? 왜?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시골길을. 40년 전 22살의 젊은 신부가 처음 이 길을 걸어왔을 그 길을. 문득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응? 후회는 안 해. 힘들었지만 이게 내 삶이었고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다 괜찮았어. 너희들이 잘 커준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석양 아래 엄마와 아들이 껴안은 채로 40년의 침묵, 10년의 헌신, 그리고 끝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대부분의 가정의 어머니가 그러시겠지만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지켜오신 우리의 어머니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